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치용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빠르게, 다음 주 주요 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화면에 보이시죠? 예, 일단은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굵직한 내용들은 지난 FMC를 통해서 B컷이 끝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B컷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감들이 경기 둔화거든요. 근데 이 경기 둔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 역시도 B컷을 단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를 꼽았던 게, 첫 번째 이유를 꼽았던 게 일단은 보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뭐 둔화라든지 뭐 우려감들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됐던 게 이번 FOMC의 컷이었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더라고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기 둔화가 아니야, 경기 우려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증명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을 해나가는 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경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역사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1950년도 이후에 9월 달에 글로벌 증시의 현황, 특히 미국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9월에 증시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늦추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의 일정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날은 이제 9월 S&P 500 글로벌 PMI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모멘텀들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알테오젠, 키트로다 SC 임상 3상 종료가 좀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기업의 신규 상장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한번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게 혼성신호 SoC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2008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파워 등의 세 가지 혼성 신호를 하나의 칩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4년도 9월 23일입니다. 기술 성장 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술 특례죠. 상장 요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작년도에 39억 원 마이너스 났고, 올해도 한 10억 원 정도의 단기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기술 특례의 상장이 뭐 그렇게 썩 선호되는 편은 아니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공모 희망가 밴드도 4,900에서 5,7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지금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시장에서 뭐 변동성은 주겠죠. 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변동성은 주긴 할 텐데, 뭐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레이딩을 뭐 하려고 뭐 들어가기는 해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끊임없이 이 종목을 가지고 뭐 몇 배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7월 주택가격, 그 다음 이제 CB,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정이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9월달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 지수가 어찌됐든, 뭔가 이제 경기 회복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죠. 지금 꽤 긴 기간 동안 5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52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 또는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좀 나아지는 양상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B컷의 타당성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빠르게 녹아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 개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전달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도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죠. 일단은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 자체는 금투세 이제 뭐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빨리 결정 짓자. 뭐 물론 이제 폐지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이번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별로 득이 없는 뭐 정치권에서도 별로 득이 없고 당연히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별다른 득이 없는 상황들인데 소모성 논쟁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들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빠른 용단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금투세 논란은 잦아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뭐 목적 달성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한번 화요일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신규 주택 판매 예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제5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제 산자부죠. 대왕구리 2차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서부터 이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죠.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화성배부라든지 동양철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살짝 뭐 미리 좀 움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이제 어떤 양상들을 좀 보여줄지 약간 좀 테마적인 종목들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금투세 이슈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번 주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뭐 퀄컴이 지금 인텔을 인수를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야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코스닥의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 시총 1, 2위 기업을 막 인수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근데 어찌됐든 뭐 그거는 뭐 좀 더 좀 결과를 좀 지켜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지금 0.9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 준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아야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그동안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발표를 한 윈터 이즈 커밍 2탄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 받았죠. 기업들 충격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휘청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원 방향, 정상적인 방향으로 갖다 놓기 위한 정상적인 자리로 갖다 놓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뭐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아마 요 실적들을 좀 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이 마이크론 실적을 대기를 하면서 약간 좀 소강 상태? 눈치 보기 섹터로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다른 섹터들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매를 하는 매매 전략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이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반대쪽 쪽으로 또 물량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수급의 이동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파월 앤준 의장의 연설이 12시 20분에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과연 빅컷에 대한 뭔가 타당성? 정당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현재의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쿄 게임쇼가
26일서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게임 패러다임이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50이라는 게임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뭐 대형 일부 기업들, 뭐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뭔가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뭐 요것도 업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미국 드디어 이제 PC 물가지수가 또 나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PC 물가지수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좀 만만치 않은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컷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물가지수 지표는,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여전히 2%대로 들어와 있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자극하지 않는 수치들만 나온다고 하게 돼도 뭐 나쁘지 않은 영향력들을 끼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시행, 요게 좀 예정이 돼 있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제 27일 날 있습니다. 방산 쪽으로 보게 되면 분할 상장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 상장일이 이제 금요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이제 정지가 좀 됐었죠. 분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뭐 현재까지 방산 섹터의 움직임들은 뭐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번 분할 상장 1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벤트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투표가 좀 있죠. 예, 중국 관세 관련해서, 중국 전기차 관세 관련해서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일정들로 한번 보게 되면 뭐 딱히 뭐 있을까 싶기는 한데, 수요일날 말씀드렸고, 이제 수요일날, 그러니까 EU 중국 정시장 관세 인상 최종 투표, 이게 좀 예정이 돼 있고, 이날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지 소재 부품 장비전, 그러니까 K배터리 2024가 이제 수요일날,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일날, 목요일날에 GDP 확정치, 2분기 GDP 확정치, 여기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앞두기 전에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번에 좀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장이 좀 안도랠리를 좀 이어가는데 한몫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요 정도만 요번 주를 어느 정도 좀 대략적인 흐름들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면 특별하게 놓치는 이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내용들, 특히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으로 가서 매크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정도만 좀 잘 체크하셔서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게 되면 뭐 대응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뭐 일정 부분들 이야기해드리는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